안녕하세요. 리노티비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배당주 투자의 사례를 실제 종목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음, 여러분께서 앞에 지금 제가 5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좀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기초편이라 조금 지루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더 힘을 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배당주 투자인데요. 음, 배당주 투자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런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투자에 대한 권유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누계 수익률이 269%. 물론 배당금을 재투자를 했다는 가정시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10년 동안 269%니까 1년에 27%. 나쁘지 않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뭐 27%, 뭐 26% 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평균 배당률도 10년 동안 따져보니까 6.9%. 이것도 굉장히 높네요. 지금 현재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도 정기예금 금리는 2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률 6.9%면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어떤 종목이길래 과연 이런 수익률이 나왔을까요?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 인프라 관련된 펀드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종목이 뭐 국민 배당주로도 불리우고 배당주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맥쿼리 인프라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 작년도 3분기 실적 보고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3분기 실적 자료에 사업 소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법인에 이제 투자되는 그런 펀드고요. 2020년도에 보면은 약 6.8% 수준의 시가 분배 수익률을 달성했다. 분배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펀드여서 배당금이라는 같은 의미긴 한데 분배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현황 보시면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거 맥쿼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호주에서 온 회사라서 외국 회사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투자자의 비중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상장은 2006년에 되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고 포트폴리오는 현재 총 16개의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게 작년에 추가된 도시가스 2개 회사가 추가됐고요. 시가총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5.2조 원, 코스피 65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0년, 21년 유상증자를 3차례 했는데 이 유상증자로 모은 자본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다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 해서 통행료 내려라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 재구조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통행료는 낮추되 맥쿼리 인프라의 수익은 확보하는 그런 협상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뭐 지자체와 소송이 붙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펀드들입니다. 매각된 사업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펀드입니다. 사업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펀드는 법인세법상의 이제 그 배당 소득 공제 대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버리면, 이 법인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계속 높은 배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 주식, 후순위 대출, 선순위 대출로 되어 있는데요.
후순위 대출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투자의 수익이 되고요. 또 이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것들은 지금 16개 투자되고 있는 법인들의 명칭이고요. 이 투자 법인들의 지분율은 오른쪽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아까 유료 도로가 66%, 항만이 12%, 철도가 4%, 도시가스가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는 2.2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 아까 주식이 25%, 후순위 대출이 71%, 선순위 대출이 약 4%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작년 9월 기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아주 친숙한 곳들이 많습니다. 인천공항도 고속도로가 약 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천대교도 있고, 우면산 터널, 뭐 용인 서울 고속도로 등이 있고요. 최근에 인수한 이제 가스 회사도 있습니다.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여기도 가스 업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지방에 또 그리고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신항의 2, 3단계에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된 거는 동북선 도시철도 뭐 이쪽에도 신규 투자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 투자 금액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맺은 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종료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25년에 종료가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영속적이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펀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가스 업체들을 갖고 오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추가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어서 이 기업의 영속성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고, 뭐 이때 끝난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팔고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익이 너무 안 나면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재무 현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가 낮다는 거여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분배금은 2017년 540원, 18년 622원, 19년 700원. 2020년 720원이었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께 빠져 있는데 하반기에 380원 정도 배당을 하면서 전체 750원 배당을 했습니다. 750원 배당하면서 계속 지금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2022년의 배당금도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연 2회 지급이 되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월 말에 돈이 나오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니 내리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 연장 실시 기간을 만들고 여기서 미래 통행료 수입 부분을 땡겨서 돈을 맞춰주고 이런 구조로 해서 사실 그 맥쿼리 인프라 자체가 손해를 보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 추가되는 기간에 수익률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냥 그 기존 기간 내에서만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행료가 낮아지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 수입 보장은 이 통행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행료가 예상대로 안 갔을 경우에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무관청이 수입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돈이 좀 더 많이 벌릴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신용등급 자체도 안정적인 나라여서 이걸 떼일 염려는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법인의 운영 성과인데요. 조정된 영업 수익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매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19년 대비 20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인천대교나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감소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성과는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투자 형태들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순위 대출의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지원 조건 자체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투자비를 보전해 주거나 수입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장치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투자 설명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투자 등급을 1, 2, 3, 4, 5, 6등급 중에 4등급 밑에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중간 이하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맥쿼리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그렇게 높은 형태의 투자 상품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간이 작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이 내용인데요. 연도별로 제가 2012년 1월 말쯤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로 봤을 때 저희 이제 10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 10년이 돼가는데 만 10년 동안 만약에 투자를 계속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당락이 인위적인 배당락이 있어서 제가 배당락 전에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5,080원 하던 게 지금은 14,150원. 오늘은 조금 빠져서 지금 13,800원 뭐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간 게 9,070원이고요. 분배금이 5,600원. 네, 처음에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분배를 했습니다. 연간 분배금의 수익률은 지금 보시면 9%, 7%,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6.9%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전년도 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한 만 주 정도 제가 11년 말 기준의 가격, 그래서 2012년 초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겠죠. 이게 한 5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이거는 배당을 받은 거를 다시 주식을 샀다는 개념으로 본 거고요. 소득세를 뺀 금액을 갖다가 바로 그 시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배당은 6월 말 기준이 8월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만들고자 해서 그 시점에 배당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샀다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5천만 원 투자했던 게 2억 4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그러니까 누계로 따지면은 약 270% 정도 되고요. 연평균 27%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좀 눈에 띄는 게 10년 동안 투자하는데 까먹었던 해는 단 2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익을 이제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까먹지 않는 그런 투자라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더하기 분배금은 약 15,000원 정도 가까이 돼서 189% 상승됐고요. 분배금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는 거의 2만 원이 돼 있는 거죠. 5천 원짜리가 2만 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과 이 정도의 안전성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 매력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물론 10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1년에 1,000만 원씩의 이 자본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내가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는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분배금은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 800원을 예상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예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주가를 15,000원대를 얘기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지금 워낙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저는 이게 배당이 계속 증가할 것이냐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가 자체는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조금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할 때 10년 동안 그냥 뒀다, 그러니까 물론 배당 나온 것만 재투자를 했다라는 가정으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계속 사서 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사서 모았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벌 때는 벌어주는 투자가 되어야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년, 과거 10년의 숫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본인의 피 같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항상 살 때도 나눠서 사고 팔 때도 나눠서 팔고, 저는 맥쿼리 같은 경우는 거의 팔지 않고 사서 모으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위해서 소재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인 거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 아시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조금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번 이런 공부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길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노TV 리치노마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